여러분들 워크숍 준비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분위기 싸하고 사람들은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그 표정. 밥도 맛있고 장소도 괜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라는 그 느낌. 근데요, 그게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이미 실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년간 신한금융 플러스, S5일, 신세계 등과 같은 대기업 행사와 국회와 같은 지자체 행사를 진행해온 행사 기획은 이 대표입니다. 저도 예전에 워크숍 기획 처음 맡았을 때 초반에 이런 실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1년간 여러 워크숍을 진행해오면서 담당자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탑5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다음 워크숍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요약본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프로그램 없이 장소부터 잡는다. 담당자분들이 워크숍 진행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날짜 잡고 장소 예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뭐하지? 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먼저 정해야지 장소를 고를 수가 있어요. 야외팀 미션 할 때인데 실내 연회장 있는 거 자꾸 잡으시면 안 되고요. 요리 체험 프로그램 할 건데 취사시설 없는 펜션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낭패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멋진 실내 연회장 잡아놨는데 막상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해보니까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결국 강의 듣고 식사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석자들 반응은 그냥 회식이었네? 라는 식이었어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정한 팀이 있었는데 야외팀 미션이 중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넓은 잔디밭이 있는 장소를 정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장소가 여기 딱 맞네? 이런 연성 괜찮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프로그램에 맞춰서 장소를 설정했기 때문이죠. 장소는 프로그램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보다 워크숍 행사에서는 프로그램을 먼저 알차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요, 인원 규모를 무시한 채 프로그램을 정하는 겁니다. 10명짜리 팀에서 잘 됐던 프로그램인데 100명 인원이 함께 있을 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반대로 대규모 프로그램을 소규모 팀에 쓰면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해지고요. 30명 규모의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6개 팀이 각각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총 발표 시간만 2시간이 넘었고요. 뒷순서 팀이 발표할 때는 앞에 앉은 분들이 이미 지쳐서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활기찼던 분위기였는데 후반부에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었어요. 반면 비슷한 규모 30명이 있는 팀이었는데 발표 대신에 팀 미션 수행 후에 결과물을 사진으로 공유했더니 진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끝까지 유지됐어요. 같은 인원이라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워크숍 시간만 대충 짜고 실제 이동 동선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워크숍 타임라인을 짤 때 오후 1시 팀 미션, 오후 3시 무슨 식사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미션 장소에서 식사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짐은 어디다 두는지, 사람들 씻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이게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야외 활동 후에 바로 저녁 식사로 이어지는 스케줄이 있었는데요. 야외 활동 마치고 식당까지 이동하는데 예상보다 2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식당 예약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씻지도 못하고 땀 흘린 채로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진 건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박 2일 워크숍이었는데 첫날 저녁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30분이나 더 길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둘째 날 오전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다들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타임라인을 10시간을 넉넉하게 잡지 않으면 한 곳에 생긴 지연이 전체 일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동시간, 환복시간, 휴식시간 이 세 가지는 타임라인에 꼭 넣어야 되죠. 2위는 참여를 강제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워크숍이니까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원 발표, 전원 장기자랑, 전원 퍼포먼스 이런 걸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줍니다. 전 직원 앞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장기자랑을 하는 것, 그런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처음 몇 명은 웃으면서 했는데 분위기 파악한 후에 뒤쪽 순서의 직원들 표정은 점점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발표 직전에 화장실 간다고 사라지는 분들도 계셨고요. 억지로 이렇게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은요, 결속이 아니라 결국 상처로 남는 걸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팀 단위로 30초 안에 우리 팀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이런 걸 자유롭게 진행하라고 했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래나 댄스, 개그 등 팀이 알아서 정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나오니 부담이 줄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지면서 그날 최고의 워크숍의 순서가 됐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 그게 워크숍의 핵심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목적 없이 워크숍을 기획하는 실수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 치명적인 실수는요, 워크숍을 바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워크숍 했으니까 위에서
워크숍 올해도 또 하라니까. 이 두 가지 워크숍을 기획하는 순간 그 워크숍은 이미 반은 실패합니다. 워크숍이 뭔지도 모르는 프로그램, 장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규 입사자와 기존 직원의 결속이 뭔지도 모르고 팀 간의 벽을 허무는 게 목적인지 한 해 마무리, 사기 진작이 목적인지 이게 먼저 잘 정해져야 워크숍 진행하는 게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워크숍 그냥 친목도모 그런 목적으로 기획된 워크숍도 있었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팀장급 이상만 따로 모여 있었고요. 신입들은 신입들끼리만 모여 있었고 결국 평소랑 똑같은 구도가 재현되었습니다. 워크숍 목적이 없으니까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으니 사람들이 섞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반대로 올해 신규 입사자와 기존 입사자와의 거리감 줄이기 이런 목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신구 멤버가 섞이는 랜덤 팀을 구성을 했고 서로 알아가는 미션 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더니 마지막 한마디씩 나누는 클로징까지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날 워크숍 후기로는 처음으로 팀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적 하나가 워크숍 전체를 바꿉니다. 워크숍 기획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 워크숍이 끝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까지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워크숍 망치는 실수 탑 5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5위는 프로그램 없이 장소부터 잡는다. 4위는 인원 규모를 무시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3위는 이동 동선과 시간 배분을 대충 잡는다. 2위는 참여를 강제하는 프로그램을 넣는다. 1위는 목적 없이 워크숍을 기획한다.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준비 중인 워크숍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이 실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실수들 직접 챙기시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혼자 준비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 찾아주시고요. 댓글에 인원이나 워크숍 목적만 남겨주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꼼꼼히 저 이 대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분들이 수월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시상식, 창립기념식,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를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 이 대표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고 감동을 주는 행사 기획자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